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역시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오전에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제가 오늘 개장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딱 9시 개장하자마자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막 개인들이 5천억 매수했다가 뭐 2천억 매수했다가 뭐 매도가 갑자기 3천억이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9시부터 강제 청산 반대 매매가 엄청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신용잔고가 빠져나가면서 시장은 좀 반등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예측을 좀 해드렸고요. 실제로 아침 방송에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반등은 좀 세게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조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모는 뭔지 아시죠? 나는 혼자 못 사고 옆에 사람만 사가지고 수익을 본 게 배가 아프다. 포모 현상. 남의 것만 올라간다. 이게 포모인데 조모가 제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뭐 파악은 못했는데 조모는 이거래요. 주식 안 사길 잘했다. 참 안타까운 표현까지도 좀 오는 거 보니까 거의 바닥이 다 왔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모 현상이 와서 오히려 지금은 주식 시장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라는 표현이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 시장이 이제 저번 주에 니케이 지수가 제가 4% 빠진 걸 말씀을 드렸고 키옥시아라는 회사 자체가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6%.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은 16.3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키옥시아가 하한가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준다. 이게 사실은 찐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해줘야지 좀 탄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키옥시아보다 못나서 그러니까 일본 증시보다 못나서 계속되는 반등폭을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역시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급이 너무나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 꼬여 있는 실타래를 좀 푸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게 저는 7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지금은 증시가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조금만 제가 다른 표현으로 좀 해드리자면 요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코스피 기준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향 추세가 맞죠. 하향 추세가 맞고 저는 요 자리에서 한 7천선 자리에서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선 박스권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이 쳐졌거든요. 시장이 쳐졌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 내려왔고 반등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 요렇게 오늘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요건 뭐냐면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닥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바닥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매수와 매도를 둘 다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매도를 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바닥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이 바닥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라는 건. 그래서 손실을 절대로 확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딱 심플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매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매도예요.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얘는 추세가 밑으로 빠져서 제가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만약에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한 7,500, 8,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겁니다.
예,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요 날 있잖아요. 6월달 그리고 5월달에 코스닥만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코스닥은 5월달에도 빠졌고요. 6월달에도 빠졌습니다. 이미 먼저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자리만 잡아준다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저는 8월달로 생각을 해요. 8월달로 생각하는 수학적 논리,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ETF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8월 달부터 증거금이 상향됩니다. 물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증거금이 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까지 되면은, 당장 내일 새벽에 나오는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나오면서 캐펙스 투자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빅테크 종목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7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럼 결국엔 ETF 레버리지가 좀 안정화가 되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결국엔 다 발표가 되는 것도 8월 초반입니다. 네, 7월 말에 다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8월 달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은 안 되시는 게 여기서 이제 막 V자 반등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것보다는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오되 9천선을 넘어서 반등이 들어올 거다라는 건 안 그럴 겁니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30%도 채 되지 않고요. 지금은 일단은 7,500포인트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7,500포인트 다음에는 8,200포인트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하게 좀 올라옵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온 게 앞으로 로봇을 보자라고 해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건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해서 로봇주들이 올라간 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간의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반 동안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선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른채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호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재만 크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건 로봇 산업이 앞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슬금슬금 정상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중요하고요. 물린 종목들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또 주도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 소식 자체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좀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무슨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슬금슬금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님께서 ETF 투자 경고를 좀 날렸는데, 뭐,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을 제가 폄하할 정도의 실력도 안 되고, 폄하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와서 투자 경고를 하면 솔직히 뭐 하나요? 예, 개인들의 코스닥 비용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의 평균 보유 기간이 지금 한 달입니다. 예, 얘네들 상장한 지가 2달이 다 돼 가는데,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닌데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정말 깜짝 놀란 뉴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인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럼 돈을 벌었을까요? 벌었을 것 같죠? 예, 인버스, 하방으로 투자하신 분들 돈 벌었을 것 같죠? 예, 그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30%입니다. 예, 레버리지 투자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깜짝 놀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경고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이 레버리지 투자를 추가 매수하고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다른 분들을 폄하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께 저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진다면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하는 상품도 아니고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오로지 익절과 손절만 존재하는 상품, 그리고 아무리 길게 끌어가더라도 얘는 오버나이트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탈출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오랜만에 또 보네요. 반도체,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회복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로봇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은 5월달과 6월달에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너무 많이 빠지네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많이 빠진 것부터 올라가는데 백화점, 화장품, 피부미용 똑같은 소비 섹터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다. 역시나 휴가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소비 섹터들은 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라면 백화점은 빼고 화장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출액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좀 편안한 선택이지 않을까. 주가의 위치도 더 편안하고요. 그다음에 약세업종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좀 괜찮나? 이런 얘기를 저희 이제 회원분들한테 많이 드렸거든요. 물론 저는 제약바이오로 갈아타진 않았습니다만 괜찮나라고 생각했는데, 삼천당 제약이 어저께 상한가부터 저는 솔직히 좀 갸웃갸웃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상한가가 갈 정도인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상한가가 갈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30% 또다시 떨어뜨리는 걸 보면, 삼천전제약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 수급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냄새가 좀 난다 보시면 되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론티 슈진이 임상 3상에서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지는 않아 보인다 보시면 되고, 반도체가 이렇게 가는데 못 따라가거든요. 결국엔 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좀 많이 밀렸다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뭐 테스라든지 HPSP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음봉에 있다라는 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정유 관련된 종목은 역시나 전쟁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해지 차원에서 정유 종목들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 저의 주력 섹터는 아니다. 저는 여전히 주력 섹터는 반도체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내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로봇 테마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순환매가 돌아가야 되는 시장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로봇이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뭐 그렇게 기타 등등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추가 상승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열심히 부탁드리면서요. 한 2달 동안 정말 좀 시장의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오늘 반등이 내일 또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거를 좀 의심은 들고 좀 상승의 찝찝함은 있습니다만, 저는 7월 달만 좀 잘 지난다면 8월 달부터는 여전히 시장 충분히 반등 가능성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